연결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민법하고 그 중개사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그 중개실무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및 실무를 1차 과목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먼저 그 이 묘지 관계 분묘기지권이 그 중복이 되고, 법정지상권, 부동산 실명제, 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쪽도 조금 중복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경매는 또 등기법이랑도 약간 중복이 있죠. 등기법에서 이제 경매 절차가 뭐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그 민법의 개념하고 이제 중개사법의 개념을 이제 알고 이제 등기법에 관련된 경매 절차를 공부하면은 이제 훨씬 정확하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죠. 공시법에는 또 민법이랑 겹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 있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 학생들이 이제 금방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등기 청구권 부분. 근데 강의의 방향은 좀 다르죠. 그 민법하고 네, 이제 등기법에서. 그렇죠. 등기 청구권 부분,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민법에서 용의권이나 뭐 저당권에 관한 내용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데, 등기법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등기하는 실행 절차 부분을 이제 더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민법의 내용을 절차적으로 구체화시켜주는 거. 네, 그렇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양쪽을 다 공부하면은 이제 등기법의 절차를 공부하면은 또 오히려 그 민법의 실체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중개사법이랑 민법이랑 겹치는 부분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중개사법에서 가르치고 있죠, 지금? 예. 네, 민법도 그 부분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중개사법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뭐 그 제재 규정, 규제 같은 거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 이제 그 포상금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네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고, 허가제도 절차 운영이나 지정, 그리고 뭐 규제 부분들은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영역이 분리된 거라서 두 개를 함께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 중에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죠. 이 부분 차이가 있나요? 거의 차이가 없죠. 양쪽에서 배우면 좋은 거네. 그렇죠. 민법에서도 배우고 중개실무에서도 배우고. 이제 등기법 쪽에 보면 양쪽에 출제 다 되는 주제가 가등기 같아요. 가등기가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효력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등기법은 이제 효력에 치중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절차. 가등기를 신청하러 이제 등기소를 갈 때 누구하고 누가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 이제 준비할 서류는 뭔지, 구비서류. 그리고 이제 가등기에 의한 이제 본등기가 실행될 때 그 사이에 들어온 뭐 제 3취득자 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민법보다는 좀 더 훨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등기법은 저 가등기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 다루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등기가 이제 뭐 공동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단독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가등기가 단독 신청을 주제로 출제를 할 때도 얘가 가서 그 역할을 하고, 또 공동 신청에서 이제 당사자의 문제를 출제할 때도 또 얘가 가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이 직권말소 등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등기관의 직권 등기를 이제 모아서 출제하는 출제 형태에서도 얘가 또 역할을 하고, 가등기가 이제 등기법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좀 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인 거네요. 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민법에서 이제 일정한 이제 가등기의 개념을 이제 굵직하게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니까 그 부분도 또 같이 이제 그 상승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민법에서도 가등기 공부하고 등기법에서도 가등기를 공부하니까. 그럼 이제 민법 시간 할 때는 사실은 가등기의 기본 구조나 절차, 그리고 권리관계의 핵심만 딱 해서 2차로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민법에서도 사실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등기법에서도 이걸 좀 중요하게 보나요?
네, 등기법에서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강의의 방향,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의 방향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도 따져보고 이런 구별.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죠. 이제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제 공동 신청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의 개념이 등기법에서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의 전세권 관련 조문을 들여다보면은 그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냥 전세금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그 민법은 그러고 말잖아요. 등기법에 가면은 그 얘기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냐면은 전세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증액을 요구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고 누가 등기 권리자인지. 그래서 증액을 요구할 때는 건물 주인이 이제 등기 의무자고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데 반대로 이제 감액을 요구할 때는 건물 주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첨부서류도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증액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감액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데 요 자질구레한 것들이 이제 이 내용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어야 나가기 때문에 등기법이 좀 자질구레하죠. 절차법이기도 하니까. 지금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에 다 공통으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경매 얘기가 세 군데 다 나오더라고요. 중개사법에서는 경매를 주로 어떤 부분으로 출제를 하고 있나요? 중개사법에서는 경매 절차하고 권리 분석 전부 다 나옵니다. 절차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갖고 나오게 되고. 등기법은 경매를 어떨 때 배우죠? 경매 구체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매를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 법원이 등기소에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경매가 시작했다라는 걸. 그렇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촉탁되고 그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등기 부동산이면은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까지 해가면서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실행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 그 다음에 그러한 직권 보존 등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주제가 그 경매라는 이제 공통된 주제이긴 한데 어떤 공부 범위나 양은 그 과목별로 다른 것 같아요. 중개사법에서는 경매 진행 절차를 중개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경매가 진행될 때 그걸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네요. 저희 쪽 민법에서는 이제 경매를 하고 나면 등기부에서 사라져버리는 권리와 남는 권리, 권리 분석이랑 좀 연결돼요. 권리 분석이죠. 이 부분을 제일 중점 주제를 하고 있고 또 경매를 통해서 사라지는 권리들을 이렇게 사례에서 구별하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에 겹치는 단원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똑같은 걸 다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디테일로 세부로 들어가면 좀 그 안에서 다른 걸 배우는 거죠. 그 경매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매년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그 중개사법에서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경매의 경우 그 제출한다 안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나요?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그러니까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은, 근데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배워요. 근데 등기법에 오면은, 우리는 이제 등기법이니까 등기소의 제출 유무를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등기법 시간에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종종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개사법 조문하고 등기법 조문하고 충돌이 된다. 오해를 하는 거죠. 왜 다르냐? 사실은 충돌이 아닌데. 그렇죠. 강의 시간에 서로 다르게 강의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신정원 선생님은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한다. 그 얘기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고. 나는 이제 등기법 시간이니까 등기소에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잘 들어보면 다른 거죠. 이렇게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건 필요 없다, 그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뭔가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분야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따로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학습이 돼서 유기적이 되면 그럼 좀 시너지가 나면서 쭉 누르듯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또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